혼합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그러니까 어떤 고체 혼합물이 있어요. 처음에 고체 혼합물인데 그런 애들을 만약에 뭐 어떤 고체 혼합물인데 물에 잘 안 녹고 용매에 잘 안 녹고 밀도 차이가 나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되는데 고체 혼합물인데 뭐 둘 다 물에 잘 안 녹고 밀도 차이가 나고 그럼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대부분 물에 잘 녹아. 그러면 녹이면은 오히려 다 녹아버리니까 혼합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용액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용액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액체를 이용해가지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데 먼저 이제 용해도가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대부분 용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여요. 녹일 때 대부분 이제 온도를 높여서 녹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추거나 뭐 책에는 이제 용매를 증발시키는 건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가지고 다시 고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였다가 다시 고체를 만드는 거예요. 녹였는데 이렇게 온도를 낮추다 보면 이제 용해도가 떨어져 가지고 결정이 속출되는데 녹였다가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재결정한다로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 이름이 재결정이에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이 섞인 혼합물을 80도씨의 물의 양 되게 중요한데 물을 100g을 넣어서 녹입니다. 근데 80도씨에서 붕산의 용해도를 보면 20보다 커요. 20인데 20보다 크죠? 그럼 20g 다 녹는 겁니다. 염화나트륨도 용해도가 더 크니까 20보다 크니까 20g 다 녹아요. 그럼 다 녹였어. 일단 다 녹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을 합니다. 그럼 2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면 붕산은 5g까지만 녹아. 5g까지만. 물 100g에 5g. 근데 아까 전에 20g을 녹여놨잖아요. 5g까지만 녹고 나머지 15g이 안 녹아요. 안 녹으면 석출이 됩니다. 그래서 붕산은 15g이 석출이 돼요. 이해가요 이거? 용해도가 5니까 5까지만 녹는 거예요. 용해도 기억 안 나요? 용해도 몰라요?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용해도라 써있죠. 용해도는 용매, 우리는 여기서 용매는 물을 사용합니다. 용매 100g 당 최대로 녹는 용질의 그람 수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앞에 있긴 한데 적어 보시고. 그 용해도가 물 100g에 5라고 써 있는 거는 5g까지만 녹는다라는 거예요. 20도씨에서는. 근데 아까 20g을 녹였잖아. 20g을. 근데 5g까지만 녹으면 나머지 15g은 안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였다가 안 녹는 애들은 안 녹으니까 다시 고체로 석출이 돼요. 고체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5g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20도씨에서 35.9야. 35.9까지는 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20g 녹였잖아, 20g. 그러면 얘가 다 녹겠어요, 다 안 녹겠어요? 다 녹아요. 예? 네? 20, 다 녹죠. 용해도가 35.9니까 20g은 용해도보다 더 적게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아있다라는 거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거 비커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비커에 넣고 이렇게 하면 그 염화나트륨은 물에 다 녹아가지고 다 이게 알갱이가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상태로 그냥 물에 퍼져 있는 거고,
안 녹는 애들 15g어치는 이렇게 고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석출돼가지고 이렇게 고체가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걸으면 거름 중에다가 거기 거르는 거죠. 깔때기에 거름 중 깔고 그러면은 이 액체랑 이 염화나트륨은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냥 통과해. 작으니까 알갱이가. 요런 애들 붕산들만 여기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붕산 여기 15g이 생기는 거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붕산 5g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면 녹았으니까. 이 밑에는 붕산 5g이 있어요. 이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랑 염화나트륨 20g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목적은 붕산을 분리한 거야. 붕산. 순수하게 붕산을 얻어낸 거예요. 이해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용액에 붕산도 있어요. 있기는 5g이 섞여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재결정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뭐 질산칼륨 분리한다던가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 분리 방금 한 건데,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천일염은 그냥 바닷물을 다 증발시키면 남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천일염에 염화나트륨도 있고 나머지 어떤 성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천일염에. 그 다음에 뭐 염화 마그네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혼합물인데 이거를 다시 이 재결정을 하면은 염화나트륨이 더 성분이 훨씬 많아져요. 왜냐면 얘네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럼 이게 원래 염화나트륨은 짠맛이 나고 염화 마그네슘은 쓴맛이 나거든요. 천일염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정제소금은 꽃소금 뭐 이런 거 있어. 뭐 파는 것 중에 꽃소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염화나트륨이 주로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요리사인데 약간 쓴맛 나는 건 싫어. 그러면 이제 이런 정제소금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짠맛이 더 확실하게 납니다. 합성약품 정제. 약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데 재결정 방법을 씁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잠깐 있다 하고,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재결정 써주시고, 1번부터 2번, 1, 2번만 한번 해보세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게 재결정입니다. 이런 거 자꾸 해보셔야 되는데, 염화나트륨 1g과 붕산 15g이 섞여 있었어요. 20도씨로 냉각하면. 하여튼 모두 녹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다 녹인 겁니다. 20도씨에서의 용해도를 보셔야 되는데 붕산은 5g까지가 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물이 몇 g인지는 모르겠구나. 아무튼 용해도 차이가 큰 애가 붕산입니다. 붕산. 그런 애들은 결정으로 석출돼요. 근데 용해도 차가 염화나트륨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정으로 석출되지 않습니다. 1g. 물론 이제 물의 양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뭐 100g 이상 넣었을 것 같긴 하고, 사실은 100g 정도는 넣었을 건데, 용해도 차가 크면은 결정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걸 아셔야 되고, 이거 넘길게요. 크로마토그래피 좀 이따 할게요. 자, 여기 좀 어렵거든요. 92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황산구리가 원래 좀 파란색이에요. 그 파란색으로 있는 애도 있는데, 이거를 물에 100g에 녹여요. 물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 물이 100g이다. 질산칼륨이 30g이고요. 황산구리 1g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40도씨면 다 녹았나 보네. 40도씨에서 다 녹였고, 일단 40도씨에서 용해도 확인해 보시면 질산칼륨이 62.9예요. 황산구리가 28.9고. 아까 황산구리 1g 넣었으니까 다 녹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질산칼륨은 30g이네. 다 녹은 거죠.
포화 용액은 아니지만 다 녹은 거지. 그래서 0도씨까지 낮춥니다. 0도씨에서 용해도가 14.2야. 질산칼륨이. 근데 아까 몇 그램 녹였다고요? 30g 중에 14.2만 녹는 거예요. 나머지 15.8g은 석출되는 거예요. 16. 뭐지? 아까 30 녹였지 않았나? 이게 바뀌었나 보구나. 이게 지금 여기가 겹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였네. 여기 글씨 보고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역전됐나봐요. 여기에 겹쳐 있어가지고 13.6이네. 13.6. 그러니까 이게 30에서 13.6은 녹아 있고 나머지 16.4는 석출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황산구리는 1g 밖에 안 넣었는데 용해도가 14.2니까 다 녹아 있으니까 석출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고체로 되는 애들이 질산칼륨이고 여기 파란색이지 얘는 황산구리가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산구리 녹아있는 건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에는 밑에는 황산구리가 있고 근데 이게 질산칼륨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질산칼륨도 용해도만큼 13.6g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질산칼륨이 여기 이제 고체로 이제 여기 석출된 애들 질산칼륨 16.4g 여기는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 거름종이 여기 써놓으세요. 14.6g은 16.4g이구나. 16.4g은 고체 물질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산칼륨을 분리하는 거야 사실은. 황산구리는 이제 분리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방법. 고체 혼합물에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다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 용해도 차가 큰 기억에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되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알 수 있으시겠죠? 확인 문제 1번, 2번, 3번 해보시고요. 읽어보면서 할게요. 자, 이런 실험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고 40도씨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 최대 62.9g까지 녹는다. 그거는 이제 표를 보시면은 맞고요. 용해도가 62.9입니다. 물 100g에 질산칼륨 13g에 녹아있는 용액은 포화 용액이다. 근데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이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13.6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네. 13.6까지니까 그거는 아직은 불포화 용액입니다. X고요. 그 다음에 질산칼륨은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 크죠? 작다라고 써있구나. 크죠? 그러니까 큽니다. 그런 애가 석출 잘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훨씬 더 가파르죠. 그쵸? 그러니까 X. 거름종이 위에 결정으로 석출된 고체가 남는다. 맞고요. 이와 같은 분리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 100g이고 16g씩 녹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양. 근데 붕산은 15까지밖에 안 녹잖아요. 그쵸? 20도씨에서. 그러면은 붕산이 11g이 석출됩니다. 근데 염화나트륨은 용해도가 35.9이기 때문에 석출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2번과 같이 답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20도씨에서 봉산의 용해도가 5입니다. 5이므로 우리가 물 100g을 사용했어요. 물 100g에 최대 5g까지 녹습니다. 5g까지
녹기 때문에 16에서 5 빼면 11인데 11g은 녹지 않고 석출된다. 염화나트륨은 뭐 석출되는 게 없는 거지. 예, 염화나트륨 석출되는 건 없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94쪽에 먼저 할게요. 94쪽. 자, 유형의 1. 요 그래프랑 이런 표 같은 거 잘 보면서 하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물의 양을 항상 체크해야 돼. 물이 100g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물이 100이죠. 그런데 이제 염화나트륨 30g과 제산나트륨 100g을 60도씨에서 모두 녹였대. 그러면 하여튼 녹인 거예요. 녹였는데 0도씨로 냉각한대. 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35.6이죠. 근데 30g 녹였지. 그러면 이게 다 녹는 거야? 다 안 녹는 거예요? 다 안 녹아요. 어? 다 녹지 않아요. 다 녹지. 다 안 녹는 게 아니라 35.6인데 30을 넣었잖아요. 이거는 다 녹는 거지. 맞죠? 네. 근데 얘는 용해도가 73인데 100을 넣었잖아요. 그럼 73까지만 녹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7g이 안 녹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맞죠? 답? 27g. 식산화토 27g만 석출되는 겁니다. 근데 물의 양이 100이 아니면 여기 물을 50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요거는 물이 100g일 때 35.9까지 녹는 거기 때문에 50이 되면은 2분의 35.9 그만큼만 녹는 거예요. 반만. 물의 양이 절반이 돼가지고. 근데 염화나트륨 17인데 얘가 17보다 더 많네. 17.95네. 17.95니까 17g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는 거예요? 다 안 녹는 거예요? 다 녹아요. 다 녹죠? 왜냐면 17.9까지가 녹으니까. 네. 알겠어요? 여기 다 녹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석출되는 게 없고, 얘는 이제 이 절반까지만 녹는 거예요. 왜냐면 물의 양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계산하니까 43.65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원래 얼마를 넣었어요? 얘를? 45g. 40을 넣었잖아. 그러니까 45 중에 43.65는 녹는데 나머지 빼면 얼마니? 1.35인가요? 1.35는 안 녹는 거예요. 석출되는 양이 제산나트륨 1.35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만약에 물의 양이 2배면은 또 요거 용해도의 2배만큼 녹는 겁니다. 이게 용해도 기준이 물 100g당 녹는 용질의 그람수니까 물의 양이 적어지면은 절반만 녹는 거예요. 물의 양이 많아지면 2배, 뭐 2배면 2배 녹는 거고. 알겠어요? 네. 유제 1,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용매 양을 항상 체크를 하신 다음에 푸셔야 됩니다. 용매 양을. 자, 용해도 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의 양이 얼마인지 봐야 돼. 물은 100이라고 되어 있고요. 85랑 18g을 녹였다. 일단 녹은 겁니다. 녹인 건데 80도씨에서의 질산칼륨 용해도가 170이기 때문에 85g 다 녹는 거고요. 황산구리도 57이니까 이거 다 녹는 겁니다. 18g 다 녹는 거야.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물질 종류와 질량. 20도씨에서 황산구리는 용해도가 20인데 18밖에 안 녹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석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0g까지 녹는데 18 넣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85g을 녹였는데
31.9만 녹는 거야. 이만큼만. 31.9는 녹고 나머지는 안 녹는 거기 때문에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은 이제 질산칼륨 53.1g 석술.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물의 양이 50밖에 안 되면은 2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35.9인데 이거는 물 100g 기준이야. 물 100g 기준. 그래서 요거 절반만 녹는 거예요. 35.9 나누기 2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17.95까지만 녹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은 괜히 계산했네. 근데 10g 녹였죠. 근데 17.95까지 녹으니까 이거는 석술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얘는 절반만 녹으니까 4.4g까지 녹는데 5g을 녹였잖아요. 0.6g이 석출되는 겁니다. 답이 왜 그러지? 20이구나. 20. 미안. 40이 아니네. 미안해. 요거는 이제 2.5g까지만 녹잖아. 그럼 2.5g 석출이네. 붕산 2.5g 석출. 알 것 같지요? 앞에 크로마토그래피 마저 하겠습니다. 90쪽.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야. 사실은 되게 좋은 방법. 이게 앞에서 배운 것들로 다 잘 안 돼. 그러면은 뭐 나중에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원리는 뭐냐면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합니다. 그런 게 사실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잉크나 뭐 이런 거 혼합물을 찍었어요. 거름종인데 그 밑에다가 용매 뭐 보통 물 사용하면 되는데 물 같은 거 여기다 넣으면 물이 스며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스며서 거름종이를 따라서. 근데 이 애들 가운데 이 물하고 인력이 센 애가 있고 이 물하고 인력이 작은 애가 있어요. 반대로 뭐 종이랑 인력이 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용매가 올라갈 때 이게 이동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B가 더 빨리빨리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자들 사이에. 이동 속도가 B가 더 큰 겁니다. 그럼 시간 지나면 얘는 여기가 있고 얘는 여기가 있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고, 만약에 A 물질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B는 이 두 개의 혼합물을 여기다 찍은 다음에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B는 여기 요렇게 요런 애가 생겼어. 그럼 이거 혼합물인데 얘랑 높이가 같죠? 같은 실험에서 같은 높이면 얘랑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 B는 A랑 C도 여기 순물질인데 C랑 섞여 있는 거예요. B는. 그 다음에 D도 혼합물인데 D는 B랑 C랑 E랑 섞여 있는 거예요. E는 순물질이고.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높이 올라간 애가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겁니다. C가 이동 속도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E 순입니다. 이동 속도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찍을 정도로 조금밖에 안 되는 것도 분리할 수가 있고, 분리 방법이 간단한 거고 분리하는데 시간이 짧다.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 탔어요. 이런 방법을 개발한 사람은. 이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죠. 실제로. 사인펜, 잉크, 색소 분리,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운동선수가 금지 약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인데, 소변이나 아니면 혈액이나 뭐 이런 거를 먼저 막 섞여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뭐고 이 성분은 뭐고 이거 알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분리하는 거고요. 단백질 성분 검출, 식품 속의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 검출, 잎의 색소 분리 이런데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하느냐인데 물하고 소금이랑 모래랑 식용유랑 있어요. 그러면 물하고 소금은 녹아서 섞여 있을 거고 식용유는 따로 위층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물하고 식용유랑 안 섞이니까. 그럼 식용유만 따로 스포이드로 분리합니다. 이거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한 거고 그 다음에 모래는 안 녹아요. 물에. 그러면은 이거는 거름으로 거르면 그러니까 거름종이 이용해서 거름종이 위에 모래가 걸리고 물하고 소금 남았는데 증류를 하면은 물은 증기가 돼서 날아가서 다시 얻으려고 하면은 냉각시키면 되는 거고 남는 게 소금이죠. 물하고 소금 남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해내면 되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같이 할게요. 이거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이 이루는 성분 물질을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고요.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하여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자, 아까 했구나, 미안. 여기까지 했구나. 크로마토그래피만 하면 되는구나. 시금치 잎의 색소를 점을 찍어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물질보다 이 용매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위에 있으면 그냥 퍼져버리기 때문에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용매는 요거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뚜껑 닫고 하는 게 맞는데 뚜껑 닫고 하시면 되고 위로 올라가면서 분리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최소 4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건 누구죠? 이 중에? D죠, D.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 아닙니다. 분리 방법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혼합물의 양이 적어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맞고요. 다음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 쓰시오. 이게 다 크로마토그래피를 분리하는 건데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 방법을 쓰라고 됐구나. 미안해. 그냥 그럼 크로마토그래피 쓰면 되죠. 성질 쓰는 게 아니었구나. 크로마토그래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수성 사인펜이 빨간색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보시면 빨간색, 약간 주황색, 이거랑 노란색이랑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검은색인데 검은색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도 보라색이랑 이렇게 하늘색 같은 거 섞여 있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전개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실험할 때 유의사항은 이 용매이지, 용매, 전개 용매. 이거는 점들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잠기면 안 돼. 잠기면은 그냥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뚜껑을 닫고 해야 돼. 입구를 막고 한다. 용매가 나중에 올라가다 증발이 돼버리면 용매가 전개가 안 돼요. 위로 끌려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입구를 막고 해야 되고 뭐 이런 디테일한 거 있긴 합니다. 이렇게 꼭 여러 번 찍는 게 좋다. 잠기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성 사인펜은 물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유성 사인펜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에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혼합물의 성분을 분리하는데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
해봤죠? 점을 용매에 잠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용매 사이로 퍼져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녹지 않는 용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녹여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소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색에 따라 분리돼. 그렇죠. 색이 다르면 물 대신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용매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잡아당기는 인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고, 수성 사인펜 대신에 유성 사인펜을 실험해도 결과가 같다. 아닙니다. 그건 이제 유성 사인펜은 만약에 물을 용매로 사용하면 전개 자체가 안 돼요. 용매를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최소 3개의 물질로 되어 있는 거고, 3개. 가장 빠른 거는 이제 C가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거고요. 자, 이 실험에서 사용된 혼합물 분리 방법은 크로마토그래피고, 장점은 뭐냐? 분리 방법이 간단하다, 분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다,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거 쓰면 되고요. 95쪽만 빨리 할게요. 95쪽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는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 그 다음에 고체 혼합물인데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애들은. 근데 이게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굳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섞이면 이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냥 분별 깔때기에 넣고 따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식용유나 물은 물론 끓는 점 차이가 나지. 근데 그렇다라고 이거를 분별 증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과 에테르가 안 섞이는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안 섞이는 애. 에테르는 잘 못 들어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얘네 안 섞이고 얘네도 안 섞이고 얘네도 안 섞입니다. 그러면 분별 깔때기로 하시면 되는데, 얘가 밀도가 높은 애가 물이 높은데 사유화탄소만 얘가 높아요. 사유화탄소가 물보다 밀도가 큽니다. 간장과 참기름은 간장이 물이니까, 소금물이니까 사유화탄소만 밀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용매에 녹는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은 재결정이고, 거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용매를 따라 이동한 속도 차이, 이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그래서 자, 이거를 보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액체라고 써있어요. 액체. A는 C랑은 잘 섞여요. 얘네들은. 근데 B는 얘네 둘은 안 섞여요. 그럼 A랑 B는 안 섞이지. 안 섞이는 거잖아. 안 섞이면은 얘는 증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끓는 점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는 거다. 얘는 증류를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얘는 그냥 얘는 분별 깔때기 이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C는 섞이는데 끓는 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A와 C는 증류를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B와 C는 끓는 점 차이가 나도 안 섞이잖아요. 안 섞이면은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와 C 고르시면 되고, B와 C는 안 섞이기 때문에 2번 분별 깔때기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액체 혼합물 안 섞이는 애는 분별 깔때기로 하는 겁니다. 숙제는 그 프린트 2세트는 해오시고, 요거 내신 숙제는 다음 주에 와서 같이 할게요.